네, 2024년 3월 24일 이정훈입니다. 의료 사태가 약간 변화를 보일 조짐을 보입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중재에 나서보겠다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중재에 나서는 거를 윤석열 대통령이 해봐라, 정부도 응해줘라 라 그랬습니다. 이거는 의사들 또 의대생들의 승리인가요? 그런데 그렇게 보입니다. 근데 이 현실을 가만히 보게 되면 지금 의사들이 진료 거부를 하고 있는 거죠. 전공의들이 안 나오고 있는데 이 사태가 지금 대한민국 의료계를 위협하지 않고 오히려 그전부터 오랫동안 바래왔던 우리 1차, 2차, 3차 진료 체계가 정착되면서 거의 영향을 못 미치고 있습니다. 때문에 대형 수련병원들은 고통을 받고 있고요. 또 그들이 고통을 받다 보니까 이제 국민들이 쓸데없이 대형 병원으로 안 가가지고 여러분들 지금 병원 가시면은 돈 내잖아요. 그리고 그 반대급부로 또 우리 건강보험에서 우리 건강보험 많이 내잖아요. 저도 또 건강보험 많이 내고 있습니다. 참 많이 내네요, 진짜. 그래서 건강보험은 또 그걸 가지고 이제 병원에 주는데 건강보험은 또 그 적자가 많아요. 근데 최근에 건강보험에서 이 병원으로 주는 돈이 많이 줄었답니다. 그래서 건강보험 재정이 건전해지고 있답니다. 뜻밖에도 지금 전공의들의 의료를 안 하고 일종의 파업이죠. 그런 거로 인해서 우리나라 의료계가 타격을 입은 건 거의 없고 만성 적자인 문제인 건강보험이 오히려 재정이 좋아지고 있는 안정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때문에 한동훈 씨가 중재를 하고 윤석열 대통령은 그래 한번 의사들 얘기 들어나 보자 이렇게 나왔습니다.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24일 아침에만 해도 대통령실 정책실장인 성태현 실장이 KBS에 출연해서 지금 이제 25일인가 이 방송 나가는 25일인가 아니면 26일부터인가 이 전공의들이 더 이상 출근을 안 하면은 의사 면허 정지 처분을 내리죠. 뭐 3개월을 내릴 수도 있고 하는데 의사 정지를 일정 기간 사용 못하게 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의사 면허를 뭐 폐지하는 건 아니고요. 그렇게 되면은 이 사람들은 지금 현재 한 달 이상 일을 안 해서 봉급을 못 받았는데 또 몇 달 봉급 못 받겠죠. 전공의들이 뭐 연봉이 5천, 6천 낸다니까 실수령액은 한 300이 안 될 텐데 뭐 부잣집 아들이라고 딸이면 견디겠지만 아닌 사람은 좀 힘들 겁니다. 아버지 엄마한테 돈 달라는 것도 한계가 있고. 근데 어쨌든 면허정지 하겠다 하고 이제 정부가 통보를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반대 의견을 제시하거나 자기 사정 얘기할 수 있으니까 25일 지난 다음부터는 26일부터 정부는 바로 면허정지를 시킬 수 있는 타이밍이니까 돌아와라 이렇게 이제 방송을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전의협인가? 전국 의과대학 교수협의 대표인가? 그걸 만나겠다라고 했었죠. 이거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하겠다고 한 게 아니라 전의협, 전국 의대 교수협에서 좀 한동훈 씨 우리 좀 만납시다. 대화 좀 합시다. 그래서 한동훈이 오케이 해가지고 일요일 날인 오늘 만나게 된 겁니다. 24일. 한동훈 위원장은 저는 책임 있는 정치인으로서 필요한 역할을 하겠다라면서 이 대화에 응했습니다. 처음에는 이 전의협 교수들이 한동훈 씨가 있는 당으로 찾아오겠다 그랬는데 한동훈 씨가 그게 아니다. 나도 현장을 볼 겸 병원으로 가겠다 그래서 세브란스 병원으로 가서 거기에서 김창수 전의교협, 전국의대교수협이니까 회장 등을 만나고 어쩌고 했습니다. 이 전국의 의대 교수들 중에 전국 의과대학이 한 40개 되는데 20개 대학에 비상대책위원회가 만들어졌고 그 비상대책위원회를 참여한 교수들은 집단사직을 25일부터 내겠다고 밝혔으니까 그걸 하루 앞두고 한동훈과 전국 의과대학 교수협의회 대표 간의 만남이 있었습니다.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겠죠. 이에 대해서 한동훈 씨는 정부와 국민의힘하고 다투는 게 아니라 정부하고 다투는 거니까 정부와 의료계 간에 대화를 중재해달라는 요청이 있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내가 중재를 해보겠다라고 그랬고
그 결과 윤석열 대통령이 한덕수 총리 등한테 대화를 해봐라 그랬습니다. 핵심 내용은 뭔가 하면 대화를 하는데 이 정원을 2,000명으로 한 거를 더 낮춘다, 뭐 파기한다 이게 아니라 이 면허정지 기간을 25일부터 이제 팔 수 있는데 그거를 좀 연기하는 문제 같은 거, 그런 걸 전제로 해서 의사들이 복귀해 줄 수 있겠느냐, 뭐 그런 선에서 일단 대화를 해봐라. 그렇게 해서 일단 대화의 틀은 구멍은 열렸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요. 지금 이제 우리 아까 제가 제목에서 말씀드렸는데 우리 의료계에서는 서울에 이제 5개 빅5 큰 병원들이 있죠. 거기에 주로 그런 병원들이 이제 수련병원인데 그거 말고도 이제 고대병원, 경희대병원, 한양대병원, 건국대병원, 중앙대병원 다 이제 그런 게 수련의들이, 그러니까 전공의들이 와서 일을 하는 병원인데 거기 전공의들이 지금 안 나오고 있죠. 그게 흔히 말하는 3차, 그러니까 원래 중증이라든지 응급환자를 주로 다루고 나머지는 좀 1차 의원에서 다루고 그 다음에 이제 중소병원이나 이렇게 하자 그랬는데 사람들이 다 글로 안 가고 이 대형 병원으로만 왔었잖아요. 중소병원들이 힘들고 그랬는데 지금 이쪽들이 저렇게 안 돌아가니까 지금 1차, 2차 병원이 잘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형 병원들은요, 환자들이 안 오니까 수입이 확 줄어서 지금 마이너스 통장을 쓰고 있고 마이너스 허용액을 지금 늘리고 있죠. 지금 뭐 환자가 안 오면 수입이 없고 거기도 한 달 벌어 한 달 먹고 사는 집단인데 그 지금 직원들, 간호사들 이런 사람들 지금 뭐 무급 휴가 시키고 지금 일거리가 없으니까 그러고 있는데 반대로 중소병원들은 지금 잘 돌아가면서 이 대형 병원에서 흡수하던 환자들을 다 흡수해서 거의 지금 의료 대란이 없습니다. 내가 가고 싶은 서울대병원은 못 간다, 세브란스 못 간다 그런 아쉬움 정도만 있지 뭐 근데 사실은 우리 중소병원 중에 전문병원, 척병원이니 대장, 항문, 대항병원이니 뭐 많지 않습니까? 그런 병원들은 오히려 좀 잘 되고 있죠. 그래서 전공의들이 나오지 않아도 별 타격이 없다라는 거고 두 번째로는 이제 대학병원에 많이 환자들이 모여서 또 그들이 이제 사실 의원에 가서 치료해야 되는 건데 자꾸 큰 병원에 오다 보니까 큰 병원 가게 되면 진료 수가가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건강보험료를 우리는 똑같이 내지만 공단에서는 많이 병원에 줘야 되는데 안 주게 되니까 지금 건강보험공단은 지금 재정이 좋아지고 있다는 거지 않습니까? 아이러니입니다. 그러니까 의료 대란은 전혀 없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 젊은 학생들은 전공의들이 지금 일종의 파업 상태인데 전공의들은 지금 모여서 특별히 얘기는 안 하고 전공의를 이끄는 회장 정도만 페이스북에 간간히 글을 쓸 뿐 그들은 가만히 지켜보는 것 같아요. 그들을 다 모아서 끄는 건 어렵고 그런데 일부 전공의들은 또 일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학생들, 학부생들이 이제 동맹 휴학은 아니고 이제 뭐랄까 나 휴학하겠다 라는 의사를 표현한 게 꽤 많습니다. 전국에 한 18,000명의 예과 제외하고 본과 학생들이 있는데 한 현재까지 그러니까 정식으로 부모님 도장 받고 교수님 도장 받고 휴학계를 낸 친구들이 한 10,000명 가까이 됩니다. 10,000명. 한 50%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되죠. 그런데 대전에 있는 이 의과대생들하고 이 전공의 중에서 일부가 그들은 모임을 만들었어요. 다른 생각을 가진 의대생 전공의, 다른 생각을 가진 의대생 전공의 모임의 이름이 이렇습니다. 그래서 줄여갖고 다생의, 다른 생각에서 다생, 의대생 전공의에서 의를 따서 다생이라고 하는데 다생이들이 23일 날 SNS에다가 의대학과 각 대학교에 요구한다라는 성명을 게재했습니다. 뭔가 하면은 일부 학교에서는 지금 전공의 중에서 다시 병원 나가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또 수업에 들어가고자 하는 학생들도 있는데 그러한 사람들에게 대해서 왜 너는 개인 행동하냐 하면서 사과할 것과 설명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거는 민주주의 사회에 있어서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각 개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고 단체 행동에 동참하는 것을 단체 행동에 동참하라고 협박하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이 동맹 휴학이죠. 이거를 결정할 때 보게 되면은
의대 증원하고 필수 의료 패키지 정책에 대한 의견과 동맹 휴학 참여 의사를 묻는 질문이 포함되어 있었는데, 근데 그 결과가 어떤지는 일체 공개하지도 않고 있다. 각자 의견들이 다를 텐데 그 공개하지도 않고 이렇게 동맹 휴학을 주도하면 어떻게 하느냐 하고 반발을 하고 있어요. 어쨌든 지금도 조금씩 휴학하겠다는 학생들은 늘어나는 추세인데, 좀 주춤했는데, 왜 이렇게 이거 주도하는 애들이 니들이 일방적으로 하고, 그리고 거기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애들을 왜 조리돌림 하느냐 라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지금 의료 사태에 대해서 지금 주요 언론들, 특히 연합뉴스가 그게 많이 보이던데, 빅5 병원, 그들이, 기자들이 좋은 대학 나온 사람들이 많으니까, 좋은 대학마다 의과대학이 있으니까, 거기 가서 보게 되면은, 병원은 수입이 없으니까 병원 직원들은 비명질이지. 또 전공의가 없으니까 교수들은 자기들이 환자를 많이 보니까 힘들다고 투덜거리지. 다 입이 나와서 삐죽삐죽이니까 참 의료 대란인 것 같지만, 그거를 제외한 다른 병원에 가면 지금 손님이 차고 넘치죠. 호황이죠, 호황. 그걸 취재를 안 하니까 그렇지. 이런 상태에서 어쨌든 한동훈 씨가 나와서 정부와 대화를 중지하겠다 그랬고, 윤 대통령이 바로 받아서 총리한테 지시를 해서 바로 면허정지를 집행하지 않고 좀 의견을 들어볼 생각인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전공의들이 나와서 자기 의견을 피력하고, 또 학생들이 동맹 휴학을 정리할지 아니면 그대로 밀고 나갈지. 근데 지금 의사들도 필요하다 그러는데, 사실은 환자가 줄었는데 필요할 것도 별로 없죠. 자기 52시간만 일하겠다라고 하는 거는 이제 정부를 압박하는 건데, 문제는 이들이 있는 대형 병원들이 그렇게 지금 환자가 안 몰린다는 거예요. 압박의 효과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런 상황입니다. 건강보험공단은 점점 재정이 좋아지고, 대형 병원은 대란이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시들어가고 자칫하면 망할 수도 있죠. 전공의들이 많이 있고 의대 교수들이 근무하는 대학병원이 위험합니다. 이거 자기 찌르기입니다. 제가 이 의료 사태 날 때부터 돈의 힘 하면서 돈 때문에 못 견딜 거다 그랬는데 그렇게 되죠. 이런 가운데 한동훈 씨가 정치력을 발휘해서 중재를 하겠다 그랬고, 정부는 대화는 일단 해보겠다 그랬습니다. 한동훈은 중재를 하는 성과를 얻고, 의사는 이번 중재로 인해서 정부 측을 만나 얘기할 때 대화를 했다. 뭔가를 2,000명 문제를 줄이지 못하더라도 약간의 변화를 줘서 어떤 명분을 얻고, 윤석열 정권은 2,000명은 그대로 가는 원칙을 얻고, 이런 정도에서 타협이 이루어진다면은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이걸 거부하고 간다. 그럼 그렇다고 해서 윤석열 정부가 이번 총선에서 이것 때문에 패했기 때문에 패할 것 같아서 바꾸지도 않을 것 같아요. 그냥 갈 것 같아요. 자, 어떤 게 나올지. 그래서 저는 한동훈 중재, 의사는 명분을 얻고 윤석열은 원칙을 지키고, 이 정도에서 타협이 되면 좋을 것 같은데 어떨지요. 이미 의대생들하고 전공의들은 쪼개져 가고 있습니다. 저희 분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